동탄. 이 동네는 왜 유명할까? 새로운 시리즈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뉴스나 각종 커뮤니티를 통해서 다양한 동네의 뉴스를 접하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신고가를 찍고 어떤 곳은 추락해서 경매로 넘어가기도 하고, 이 다양한 소식들을 접하긴 하는데 막상 그 동네가 뭐 하는 동네인지, 왜 투자하는지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냥 유명하니까. 유명해서 유명한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제가 이번 시리즈를 기획하면서 이런 대충 느낌적인 느낌으로만 알고 있던 그런 유명한 동네들을 좀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시리즈를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바닥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상뿐만 아니라 이 시리즈 자체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끝까지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그건 바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자, 도대체 이 동네는 왜 유명한가?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동네는 왜 유명할까? 첫 번째 시리즈는 바로 동탄입니다. 아, 좋죠? 여러분들 동탄 잘 알죠? 동탄의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동탄룩입니다. 이 동탄 같은 경우에는 30대 전후의 젊은 주부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동탄룩이라는 환상이 생기긴 했으나, 여러분 막상 가보면 실존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글에 동탄룩이라고만 검색하셔도 아주 레전드 사진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 딱 달라붙는 원피스에 몸매가, 가슴과 힙이 좀 부각되는 그런 영상들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까지 알려줬으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겁니다. 두 번째 사실, 동탄은 화성시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제 특별시, 광역시, 시, 군, 구 이런 식으로 규모에 따라서 이제 행정적으로 구를 나누잖아요. 이 동탄은 화성시에 있는 동입니다. 동. 세 번째, 이제 이러한 화성은 이제 시흥, 안산, 수원, 용인, 평택에 둘러싸여 있는 면적으로 봤을 때 아주 큰 시인데요. 네 번째, 심지어 화성은 서쪽의 서해안과 연접해 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죠. 이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왼쪽 부분은 서해를 끼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시흥, 그다음에 안산, 수원, 그다음 용인, 평택, 무려 이렇게 5개 시에 둘러싸여 있는 동네인데, 보시다시피 면적이 되게 넓어요. 그 와중에 동탄은 딱 요 일부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화성시는 2023년 인구 10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2023년 3월 기준으로는 94만 명으로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찾아본 게 맞나 조금 의심이 되긴 하는데, 인구 유출이 조금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6만 명이 빠져나가나? 저 좀 궁금한 부분이긴 해요. 자, 이 화성시의 평균 연령이 38.8세, 되게 젊죠? 우리가 동탄룩, 동탄맘, 동탄미시룩 이런 게 나오는 이유가 이 평균 연령이 되게 젊기 때문인데요. 전국 평균이 45세이기 때문에 더욱이 좀 차이가 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령이 36세예요. 그럼 더 젊다 맞죠? 그러면 이제 동탄룩이 아니라 검단룩이 나올 때가 된 거 아닌가? 자, 출산율 유명하죠? 출산율이 1이 아닌데도, 고작 0.98인데도 동탄이 전국에서 출산율이 1위입니다. 자, 그리고 아홉 번째, 화성시는 재정 자립도가 61%로서 전국 2위예요. 강남보다도 높은 수치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얼만큼 많이 받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재정 자립도가 높다라는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도움을 안 받아도 꽤 살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열 번째, 화성에는 총 27,607개의 사업체가 있고요. 11번째, 중소기업은 무려 9,781개가 있습니다. 12번째, 화성 동탄 같은 경우에는 도시 기본 계획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화성 동탄의 도시 기본 계획을 미리 알고 있다면 다음 호재를 쉽게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걸 공부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자, 이 화성동탄에는 총 22개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3, 4개만 있어도 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무려 22개가 있다는 거. 대단하죠? 14번째, 동탄은 1신도시와 2신도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5번째, 거주민들은 이거를 동원, 동투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16번째,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스컴에 언급되는 동탄은 주로 동탄 2신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번째, 동탄 1신도시와 동탄 2신도시는 각각 따로 고시된 신도시입니다. 하나의 신도시로서 1단계, 2단계로 수립된 게 아니고 애초에 시기가 7년 정도 차이 나는 동탄 1신도시가 먼저 발표가 되었고, 그 다음에 2007년에 동탄 2신도시가 따로
계획되었습니다. 동탄은 이제 행정 명칭이고요. 총 1동부터 9동까지, 그러니까 동탄 1동, 동탄 2동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행정동은 행정 편의상 분류이고요. 동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게 행정 명칭과 법정 명칭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동탄 이신도시에 청계공원이라고 있는데 이 공원 이름을 왜 청계공원으로 지었나 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에 법정동 명칭이 청계동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찾아보면은 청계동 사무소가 없단 말이죠. 청계동 사무소는 없고 행정 명칭이 동탄으로 해서 동탄 4동 행정복지센터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행정복지센터는 행정동 명칭을 따라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 자 이렇게 쭉 갈라서 이 왼쪽 부분이 동탄 1신도시,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동탄 2신도시예요. 동탄 4동부터 동탄 9동까지 동탄 2신도시라고 볼 수 있고, 여기는 이제 1부터 3까지 해서 동탄 1신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에도 보시다시피 여기 청계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청계공원도 이 청계동에 있습니다. 19번째, 신도시 입안 당시에는 동탄 신도시가 아니라 화성 신도시라고 불렀습니다. 자, 20번째, 아까 언급드렸지만 2007년 6월 동탄 2신도시 개발이 발표되면서 명칭을 동탄 1신도시와 동탄 2신도시로 나누어 부르게 되었습니다. 21번째, 동탄 신도시는 1동에서 3동까지이며 동탄 2신도시는 4동에서 9동까지입니다. 22번째, 동탄의 면적은 56제곱미터입니다. 이게 화성시 면적이 698제곱미터이기 때문에 동탄의 면적 자체는 13분의 1 정도로 매우 작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3번째, 그런데 이 13분의 1에 불과한 이 동쪽 땅에 무려 40만 명이 거주 중이라는 거죠. 즉 화성 인구의 40%가 동쪽 끝 동탄에 자리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24번째, 동탄 1신도시가 동탄 2신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이번에 GTX-A가 오픈하면서 이제 동탄역은 SRT와 GTX-A가 같이 정차하는 역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GTX-A와 SRT 노선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성남 수서까지는 이동이 편리한 반면에 다른 서울 중심 지역은 여전히 좀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역까지 개통된다면은 보다 편리해질 거다라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아직까지는 수서까지밖에 개통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이럴 거면은 SRT를 타도 상관없지 않나? 자, 27번째, 동탄 1신도시의 중심 상가는 타임 테라스라는 게 있는 지역입니다. 반면에 동쪽에 있는 동탄 2신도시의 핵심은 롯데백화점과 동탄역 주변입니다. 29번째, 이제 동탄 2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동탄역 주변이 가장 선호지역이지만 그 오른쪽에 있는 청계동이라거나 그 아래쪽에 있는 동탄 호수공원 또한 선호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요 단어들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30번째, 동탄 1신도시에는 초등학교가 12개, 이제 중고등학교는 각각 6개씩 있는데요. 동탄 2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가 무려 30개, 중학교 14개, 고등학교 11개가 있습니다. 훨씬 많죠? 32번째, 특히나 이런 동탄 1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남광장 학원가가 유흥가와 함께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33번째, 이제 동탄 2신도시는 경부고속도로 기흥 IC와 닿아 있어서 자동차 이용하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34번째, 그러나 문제가 있는데 동탄 IC부터 수원 신갈 IC까지 정체가 잦은 편이기 때문에 운전하는데 되게 답답한 편이 있습니다. 35번째, 그래서 그냥 동부대로를 거쳐서 영인 서울 고속도로를 더 많이 이용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36번째, 동탄역 역세권과 벗어난 아파트들은 이 동탄역을 이용하기가 힘든 편이에요. GTX-A 생겼다고 동탄 전체가 다 좋을 것 같지만 동탄 중에서도 좋은 동탄 지역이 있고 그렇지 못한 지역이 있다는 거죠. 이런 미세한 지역 편차가 만들어내는 게 투자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죠. 37번째, 반대로 이제 동탄 2신도시는 고속버스, 시외버스를 이용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38번째, 그리고 이제 시내버스 배차 간격이 넓어서 이 동탄은 사실 뚜벅이들에게는 힘든 동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동탄에 사시는 이제 대부분의 성인들은 차를 다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39번째, 동탄 2신도시에서 가장 큰 학원가는 청계동인데요. 이제 동탄 1신도시 남광장과는 다르게 이제 유흥가가 전혀 섞여 있지 않고 근린 상권으로만 만들어져 있어서 분위기가 좋고 깨끗하고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0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중고등학교가 이 이신도시 쪽에 훨씬 많은데 지금 고등학교 과밀 현상으로 고등학교가 좀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 신설 계획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동탄의 학군이 더욱더 단단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41번째, 2028년 인동선이 개통 예정입니다. 동탄과 인도권을 연결하는 노선인데요. 현재로서는 서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1호선을 통하거나 아니면 동탄 GTX-A를 타는 방법인데 이 동탄 인도원선을 연결하게 되면은
동탄 1신도시 쪽에 능동역과 반송역, 동탄역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 동탄 1신도시에 호재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7년 개통 목표로 동탄 트램이 이제 생긴다고 하는데요. 2024년 6월 착공이라고 했는데 뉴스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동탄 트램이 생기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동탄역을 기점으로 해서 동탄 1신도시가 더 발전할 예정이고, 동탄에서 시작해서 아까 또 인동선이 개발되면은 이런 식으로 또 연결되기 때문에 동탄 1신도시 지역이 확실하게 더 뜨게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병점동까지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이런 부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3번째, 자, 강역 비즈니스 콤플렉스라는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사업인데 24년까지 터널 전 구간을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요즘은 콤플렉스라는 명칭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콤플렉스라는 게 결론은 복합시설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인천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총 5개 콤플렉스로 진행 중이잖아요. 제가 이제 한창 홍보했던 넥스티얼 콤플렉스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콤플렉스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죠. 어쨌든 이 동탄 광역 비즈니스 콤플렉스의 핵심은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해서 동탄 1신도시와 2신도시를 이제 동서로 연결하는, 그래서 이 단절된 교통을 완전히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벌써 투자 부분에서 다 선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4번째, 이제 이런 것들이 복합되어서 이제 동탄역 광역 환승센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동탄의 좌우를 연결하려는 노력, 그리고 이제 서울로 쉽게 가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 동탄도 서울과 이제 맞닿아 보려고, 연을 연결시켜 보려고 노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엔 다 서울인 것 같죠. 그럴 거면 서울에 투자하면 되지. 45번째, 서북 쪽으로는 삼성 화성 캠퍼스가 있고요. 46번째, 동쪽 용인시 이동면에 삼성 반도체 공장이 추가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47번째, K벨트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경기도 남부권으로 이제 K반도체 벨트가 만들어지는 건데, 자, 요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런 K 모양으로 나와 있고, 판교, 뭐 화성기흥, 화성평택, 천안, 온양까지, 그 다음에 요런 용인, 이천, 그 다음에 괴산, 청주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이 K자가 모두 뭉치는 부분이 바로 동탄, 기흥 부분이라는 거죠. 이제 동탄 자체는 택지와 아파트 개발은 다 끝났고, 이제 뭐 콤플렉스를 통해서 좀 더 도시를 고도화하는 작업으로 가고 있는데, 투자 여력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자금이 더 많이 몰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탄은 여전히 주목할 만한 곳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48번째, 한림대학교 동탄 성심병원이 대학병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거주 인구가 지나치게 젊은 탓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평균 연령이 39세이기 때문에 대학병원을 이용할 만한 환자는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49번째,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도 화성시에 위치하고 있고요. 50번째, 동탄 신도시 내부에 또 동탄 테크노밸리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동탄과 인접한 경기 남부, 이 경기 남부에 이 첨단 산업 일자리가 완전히 몰려있고, 동탄은 이들 지역 중간에 완전 거점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삼성공학이라고 해도 무방하죠. 이 삼성 관련된 일자리가 많다라는 건 결국은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들의 연봉도 되게 높다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왜 이제 경상도 같은 경우에도 울산에 가면은 현대중공업 그리고 그 관련 종사하시는 분들은 연봉이 되게 높고, 반대로 이제 그렇지 못하는 분들은 소득 수준이 되게 낮다라고 확인할 수 있거든요. 확실히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정말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동네가 왜 유명한지는 아파트 때문에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적어도 대장 아파트가 어디 있는지, 그 대장 아파트가 얼마인지 정도는 우리가 확실히 알고 넘어가자고요. 자, 51번째, 동탄 이신도시의 대장 아파트는 동탄역 롯데캐슬이에요. 자, 뉴스에도 나왔거든요. 지난 24년 2월에 41평형, 좀 큰 평형이긴 한데 그래도 실거래가가 22억이 나왔습니다. 과거 이력을 찾아봤는데요. 이제 이 22억에 판매된 동탄 롯데캐슬 41평 아파트의 분양가가 5억 6,400이었더라고요. 이제 만약에 이제 최초로 이제 분양받은 사람이 이걸 안 팔고 지금 엑시트를 했다면은 시세 차익이 무려 16억입니다. 16억. 이만큼 동탄 신도시, 동탄의 주택 가격이 크게 올랐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52번째, 동탄 호수공원 쪽에 동탄 린스트라우스 드레이크도 되게 선호하는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3.9억. 아쉽게도 9평은 없어요. 지금 신고가를 찍은 아파트도, 그리고 이제 선호하는 아파트도 되게 40평 이상대로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9평이라고 하면은 84제곱, 그러니까 규제를 좀 덜 받는 85제곱 미만을
동탄으로 잡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84 타입 혹은 59 타입 아파트 이 두 개를 많이 선호하죠. 53번째 동탄 1신도시의 대장 아파트는 동탄 아이파크라고 하는데 요거의 이제 가격은 8억 4천입니다. 확실히 동탄 2신도시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8억 대면은 좀 굉장하다고 생각하는 게 서울의 어지간한 아파트도 8억에서 10억 사이로 구매할 수 있으니까 동탄의 아파트 가격은 거의 서울에 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54번째 자 요런 이제 동탄 아이파크와 마주한 메타폴리스라는 아파트도 통합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아쉽게도 좀 주상복합입니다. 그래서 대장이 못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평균도 54평으로 마찬가지로 큰 평수의 아파트고요. 여기 매매가는 12억 6천이에요. 아까 보여드렸던 링스트라우스 더 레이크랑 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주상복합이라 용적률이 이미 500%까지 적용됐기 때문에 이제 미래 재개발로 인한 이익을 누릴 수 없다라는 단점과 비교해보면은 확실히 더 레이크에 비해서는 한 수준 아래로 좀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55번째 병점동의 아파트는 25개다. 자 뜬금없이 제가 병점동을 가지고 왔는데요. 병점동 같은 경우에는 동탄 1신도시의 왼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탄 트램의 호재도 있고 이제 인동선의 호재도 있기 때문에 동탄에 인접해 있는 동중에서는 되게 교통이 가장 좋아질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투자 관점으로 볼 때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지역인데요. 56번째 투자 관점으로는 병점동을 꼭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병점역에서 가까운 에듀포레가 3억 2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관그대가라는 아파트가 3억 9천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도로 보시면 자 병점역 1호선이 여기 있고 에듀포레가 여기 있고 임관그대가 아파트가 여기 있어서 충분히 걸어서 갈 수 있습니다. 뭐 조금 더 멀리는 이제 동탄 푸른마을 모아미래도 나 포스코더샵이 있지만 이건 아무래도 좀 걸어가기는 힘들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동탄의 메가폴리스 그 다음에 이제 아이파크가 이 부분인데요. 확실히 병점역이랑도 멀고 동탄역이랑도 아주 멀어요. 동탄 1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좀 자급의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화성 캠퍼스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화성 캠퍼스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동탄 1신도시에 주로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탄 신도시가 왜 유명하냐? 동탄은 삼성을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 관련 일자리가 매우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GRDP 지역 내 총 생산량이 되게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뭐 쉽게 말하면 돈 벌기 좋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에 더해서 이제 동탄 룩이라는 이런 일종의 19금 밈을 통해서 동탄이라는 단어 자체가 대한민국 남자들에게 아주 깊게 각인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건 그만큼 젊은 신흥 중산층이 많은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GTX A 노선 호재로 서울 제외한 지역에 22억대 아파트가 등장했고 이로 인해서 아파트 투자자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았죠. 실제로 이제 아파트 가격이 서울에 많이 근접했고요. 전세 가율도 서울과 거의 비슷하게 5에서 60%대로 형성됐기 때문에 아파트 거래도 활발하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로 향한 교통은 아직까지는 여전히 불편하고요. 이 불편함이 개선된다고 해도 거리상 멀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서울과의 연계성보다는 사실은 이 동탄 그 자체로 충분히 메리트 있는 지역인데요. 동탄 아파트 값을 올린 주범이 고연봉의 대기업 부부들인지 아니면 그들의 자금을 믿고 여기는 분명히 가격이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선투자한 아파트 투자자들인지는 정확하게 뾰족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지리적 교통적 요건만 본다면 어쨌든 지금의 아파트 가격은 좀 다소 높지 않나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게 만약에 외부 아파트 투자 세력이 없었다면은 동탄 거주민 자체는 연봉이 되게 높기 때문에 주거비 하락으로 인해서 처분 가능 소득은 더욱 증가했을 거고요. 보다 다채로운 투자도 가능했을 거고 보다 높은 소비가 발생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이렇게 56가지 이야기로 동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동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알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동탄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뿌리 깊은 곳까지는 알 수 없지만 이 56가지 내용만 알고 있어도 동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동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부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앞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뭐 강남 서초, 반포, 용산, 성수, 노도강, 마용선, 금강구 등등 되게 부동산 하면은 오르내리는 그런 중요한 해시태그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 시리즈 꾸준히 이어나가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부동산 키워드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리즈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그 응원은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로 해주셔야 됩니다. 긴 영상 함께 한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